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부산 사하구 남서쪽에 위치한 작은 섬 신자도. 참 보기에도 황량한 모습이죠. 그 흔한 나무 한 그루 찾기 힘들고 오직 갈대와 모래로만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람이 살기엔 척박한 곳이지만 그래도 신자도는 철새들이 잠시 쉬어가는 장소이기 때문에 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는데요. 네, 문제는 철새 외에는 사실상 아무도 찾지 않는 이 신자도, 그야말로 무인도인 셈이죠. 지난 2014년 12월 29일 아침, 신자도 주변을 지나던 한 어선 선장이 특이한 광경을 목격합니다. 커다란 독수리가 해변가에 앉아서 정신없이 무언가를 뜯어먹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상했습니다. 왜냐면 이 섬에는 독수리가 먹을 만한 어떤 생명체가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이었죠. 수상함과 또 호기심 반의 선장은 독수리가 뭘 먹는지 확인하기 위해 가까이 다가가는데 그건 놀랍게도 한 남성의 변사체였습니다. 즉각 신고가 접수되었고 경찰이 신자도에 도착했죠. 우선 발견된 이 시신의 상태가 매우 처참합니다. 바닥에 엎어진 채 이미 백골화가 상당 부분 진행되었어요. 그렇다면 꽤 오랫동안 여기에 방치된 것으로 보이죠. 그런데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발견 당시에 한쪽 발목을 제외한 신체의 대부분이 해변의 모래 속에 파묻혀 있었다는 점이었죠. 경찰은 일단 이 남성의 신원 그리고 사망 원인을 밝혀야 했습니다. 그래서 부검을 하게 되는데 이 과정이 순탄치 않아요. 10손가락 중에 지문이 남아있는 손가락이 한 개도 없었기 때문이에요. 결국 경찰은 이 시신의 외형, 남아있는 외형과 치아 감식을 통해서라도 최소한의 단서를 수집해보기로 합니다. 그래서 보니 나이는 50대 이상, 키는 163cm 정도의 다부진 체격을 가지고 있었고요. 스포츠 머리를 하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시신에서 알 수 있는 건 이게 다였습니다. 이후 경찰은 혹시 인근 마을에 비슷한 체형의 실종자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근처 섬마을 그리고 육지 지역을 수색하게 돼요. 그리고 천만다행으로 제보 하나가 며칠 후에 들어옵니다. 이 섬 인근의 다른 섬에 살고 있던 50대 남성 김 씨가 어느 날 갑자기 실종되었다는 소식이었죠. 그 제보자가 말해주는 외형이 신자도 백골 시신과 상당 부분 흡사합니다. 근데 신원을 확인할 방법은 DNA 대조일 텐데 경찰은 실종됐다는 그 김 씨 여동생의 DNA를 얻어내서 비교하게 됐고 결과는 정확히 일치했죠. 김 씨가 살던 곳은 신자도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작은 섬마을이었습니다. 그는 김 양식업장에서 일을 했고 동료들과 함께 컨테이너에서 생활했어요. 평소에 김 씨는 불평불만을 하는 일이 잘 없었다고 합니다. 그냥 묵묵히 성실하게 일하던 사람이었죠. 근데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자취를 감춘 겁니다. 그가 실종된 날은 이 백골 시신으로 발견되기 딱 46일 전이었던 11월 13일입니다. 이 날은 마침 김 씨의 휴일이기도 했죠. 그날 마을에서 김 씨를 본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지갑, 휴대폰, 옷, 생활용품을 비롯한 모든 소지품은 숙소에 그대로 남겨져 있었어요. 그렇다면 이건 자발적인 실종은 아니라는 건데요. 그나마 개인 물품들 중에서 유일하게 사라진 게 있는데 그건 바로 작업할 때 항상 타고 다니던 배 한 척입니다. 이 배가 성인 남성 2-3명이 타면 꽉 찰 정도의 작은 규모였는데 사실 작업할 때 빼고는 보통 선착장에 묶여 있었죠. 근데 그날 배가 없어졌고요. 사람들은 이걸 보고 김 씨가 쉬는 날인데 혼자 바다에 나갔구나 라고 추측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거하고는 좀 모순되는 점이 있어요. 이 마을에 있는 해양관리소 출항 기록을 조사해 보니까 11월 13일 김 씨의 배는 출항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출항 신고가 접수되지 않은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동료들은요, 이 평소에 김 씨 성격상 출항 신고도 하지 않고 무작정 바다로 나갔다? 이게 말이 절대 안 된다고 주장합니다. 실제로 그날 선착장에 있던 사람들 중에 김 씨, 그러니까 바다로 나가는 김 씨를 목격한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요, 여러분, 사실 이 김 양식장에서 일하는 이 업무가 굉장히 고되고 바쁘다고 합니다. 그래서 작업자들에게 휴일이 주어진다는 건 굉장히 보물 같은 일이에요. 간절하죠. 그래서 설사 바다로 나갈 일이 생겨도 휴일은 피해서 휴일은 푹 쉬는 게 당연지사입니다. 아니, 그랬던 김 씨가 휴일에 심지어 지갑이나 핸드폰도 없이 맨몸으로 바다를 나갔다? 이 자체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점이죠. 그렇다면 혹시 누군가의 압력으로 어쩔 수 없이 배를 몰아 했던 건 아닐까요? 근데 그나저나 이 배는 어디 있는 걸까요? 김 씨가 실종된 지 이틀째 되던 날, 신자도 해변가에서 이 배가 포착되었습니다. 모래사장 위에 떠밀려온 상황이었는데요. 배는 있지만 김 씨는 없었어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45일 만에 신자도에서 시신으로 발견된 거죠. 여기서 혹시 이상한 점 느끼시나요? 45일. 이건 물론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신이 100고라가 될 정도로 긴 시간도 아니죠. 어떻게 45일 만에 사인도 밝혀내기 힘들 만큼 반 100고라로 부패된 걸까요? 보통 이 정도까지 시신이 이제 반 100고라가 되려면 아주 무더운 여름에 한두 달 정도 걸리고요. 겨울에는 6개월 정도가 걸린다고 합니다. 참고로 시신이 발견된 시기는 12월이었죠. 물론 사방이 전부 바다고 또 습한 모래사장이기 때문에 수십여일 묻혀 있었다면 100고라가 평소보다 좀 빨리 진행됐을 가능성도 있긴 합니다. 근데 이건 일반적인 케이스는 아니라고 해요. 이렇게 100고라에 대한 많은 의심점이 있는데 그건 그렇다 치더라도 또 다른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모래 속에서 시신을 딱 파냈는데 그 모습이 기이했어요. 실제로 옷은 전혀 입고 있지 않았고요. 붉은색 속옷만 걸친 상태입니다. 김 씨가 실종되었을 때가 11월 중순. 꽤 추운 날이죠. 애초에 속옷만 걸치고 나갔을 리는 없습니다. 그러면 왜 지금은 속옷만 입고 있는 것인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단서를 기반으로 가장 유력한 가설을 말해보자면 김 씨가 바다에 나갔는데 어떤 사고로 바다에 빠졌고 숨이 끊어진 채 이리저리 휩쓸리다가 옷이 벗겨져서 해안가로 떠밀려 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앞뒤가 들어맞는 듯 하죠. 하지만 전문가들에 따르면 물살에 옷이 벗겨질 확률은 극히 낮다고 말합니다. 설사 벗겨진다 하더라도 일부에 불과할 뿐 상하이가 전부 깔끔하게 벗겨지는 건 힘들다고 해요. 여기에 더해서 또 다른 의심점이 있는데 바로 이 붉은색 속옷입니다. 김 씨와 같은 공간에서 생활을 했던 동료들은 자연스럽게 그가 어떤 색의 옷을 좋아하는지 또 속옷은 뭘 입는지 취향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 김 씨는 원색이나 튀는 색 옷을 전혀 좋아하지 않았어요. 게다가 빨간색 속옷? 이걸 입을 사람이 전혀 아닙니다. 평소 빨랫감에서도 빨간색은 고사하고 화려한 색감을 본 적이 없었다고 말하는데요. 컨테이너에 남겨진 그의 짐을 확인해 보니까 원색 계열 색깔 없었고 속옷도 대부분 보시다시피 검정, 흰색, 평범한 색깔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물론 어디에나 예외는 있기 때문에 완전히 단정 지을 수는 없죠. 근데 이 속옷이 과연 그가 집을 나섰을 때 입은 것인지 아니면 어떤 사연으로 입게 된 것인지는 불분명합니다. 근데 이 부분이 또 단서가 될 수도 있어요. 아니 도대체 김 씨한테 무슨 일이 있었기에 평소에 안 입던 이런 빨간 속옷을 걸치고 사망해 있던 걸까요? 이 속옷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건 아닐까요? 앞서서 전문가들이 물살로 그렇게 상하이가 벗겨지긴 힘들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보니 분명 김 씨가 스스로 옷을 벗고 바다에 빠졌을 거라고 추정합니다. 어라? 근데 그게 맞다면 정황상 이건 자살로도 볼 수 있는 사건이에요. 그렇긴 하죠.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김 씨 가족과 지인들은 코웃음 쳤습니다. 김 씨는 평소 업무가 아무리 고돼도 불만도 하지 않았고 또 평온해 보였고요. 이틀 전에는 컴퓨터까지 한 대 새로 샀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친구한테 낚시 같이 가겠냐라고 제안을 하기도 했고요. 혹여 남모르는 돈 문제나 여자 문제가 있었나 경찰이 조사했지만 전혀 그런 상황은 밝혀지지 않습니다.
자살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어요. 그럼 왜 그는 그날 신자도에 간 걸까요? 혹시 신자도에서 누군가를 만나려 했고 그 사람에 의해 살해된 건 아닐까요? 이 생각을 지을 수 없죠. 아니면 아예 그 전부터 누군가의 협박으로 배를 몰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끝나지 않아요. 이 배를 조사해 보니까 또 뭔가 이상합니다. 연료통에 기름이 거의 줄지 않은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김 씨가 살고 있는 섬에서 신자도까지 가는데 필요한 기름은 최소 3리터입니다. 하지만 발견 당시에 연료통에는 기름이 한 1.5리터 정도만 쓴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즉슨 김 씨의 배가 신자도에 닿지 못하고 그 전에 운행을 멈췄다는 게 되겠죠. 그러니까 사건 현장이 신자도가 아니라 그 전이라는 건데요. 거기서 어떤 사건이 났고 배와 시신이 신자도까지 떠밀려왔다는 거겠죠. 근데 또 조사해보니까 배에 결함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그를 바다로 이끈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거기에 사건이 집중되죠. 근데 또 여기서 답답해지는데 아무리 알아봐도 도저히 김씨 주변에 원한을 사거나 문제를 일으킬 만한 사람이 나오지 않는 겁니다. 워낙에 조용하고 눈에 띄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물론 여러분, 아예 생각을 바꿔서 단순히 혼자 배 타고 나갔다가 사고를 당했을 수도 있죠. 작은 배였기 때문에 암초에 부딪혔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워류대 때문에 배가 뒤집혔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배에 사고의 흔적이 없어요. 이런 가설에 앞서서 일단 그 황금 같은 휴일에 혼자 배를 타가고 나갔다는 것, 게다가 출항 신고도 안 했다는 것 자체가 앞뒤가 맞지 않죠. 이렇게 여러 가능성을 아무리 대입해도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상황입니다. 그러던 중 또 다른 주장이 등장하죠. 혹시 김 씨가 누군가에게 납치되어서 배에 태워졌다라는 거. 출항 신고를 안 했으니까 애초에 배에 시동을 건 게 김 씨가 아니라 다른 사람일 수 있다는 거죠. 어쩌면 그 전에 김 씨가 죽은 상태로 시신의 상태로 배에 실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1.5리터의 연료만 가지고 바다 어딘가에 도착을 해서 범인이 이 사람의 신원을 감추기 위해서 옷 벗기고 속옷도 갈아입혔을 수 있겠죠. 그리고 시신을 버리고 이후에 범인이 배를 버리고 배를 버릴 수가 없네요. 그럼 어떻게 돌아가죠? 여기서 막히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공범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다른 배로 갈아타고 유유히 사라졌다. 그런데 공범까지 끌어들일 만한 이 사건에 어떤 강력한 계기가 있어야 될 텐데 살해 동기가요. 그럴 만한 사람은 나오지 않습니다. 이 사건 정말 돌고 돌아서 막 여러 가지 상황을 대입해봐도 결국 다시 원점으로 돌아오는 아주 답답한 느낌이에요. 황량한 무인도로 알려진 이 신자도에서 발생한 백골 시신 사건. 신원, 그건 쉽게 밝혀냈지만 그 외에는 어떤 것도 밝혀내지 못했던, 제대로 된 용의자도 추려낼 수 없었던 말 그대로 절망적인 사건입니다. 김 씨의 유족들은 아직도 가족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는 건 이젠 죽은 김 씨, 그리고 그날 김 씨와 함께 사라졌던 배뿐이겠죠. 너무도 미스테리한 신자도 백골 시신 의문 사건.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